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6주차 강의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이제 마지막 파트, 다섯 번째 파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주차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한다는 의미가 영구적 보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 이제 그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델링 할 건가, 어떤 구조로서 이제 저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ER 마델링, 그다음에 릴레이셔널 마델링이 그 과정을 기억해서 결론은 그냥 그 2차원적인 테이블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한다라는 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근거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6주차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무엇인가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자, 그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진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이제 그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걸 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퀴어리라고 하는데 그 질의 검색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파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은 3학년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다뤄지게 되고,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그 9장 챕터 9이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이제 이 마지막 파트 강의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이제 수강생들은 이 9장을 이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건 SQL입니다. SQL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고 하죠. 검색 언어입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교수, 교과목, 강의, 수강.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수강에 대한 이게 테이블도 나오고, 그러니까 엔티티를 이제 마델링하고 릴레이션십 마델링하고 이런 이제 마델링의 절차와 과정은 겪어가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식의 테이블 형태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테이블만 이제 설계할 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 엔티티적인 그 테이블들이 있고 릴레이션십 역할을 하는 테이블들이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십 역할을 하는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테이블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가리켜서 이것들을 이제 관계를 이 안에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통 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 테이블들을 대용량 저장 장치 이제 저장하는 게 있죠. 그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저장 장치에 검색된 DB 테이블들을 이제 지리어, 이제 여기서 설명하게 된 이제 큐어리 랭귀지라는 걸 사용해서 검색하는 거죠. 근데 그 검색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리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지리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걸 큐어리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DBMS에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지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랭귀지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랭귀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인류가 사회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인종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이 데이터베이스 지리어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삶이라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용량 기억 장치 내에는 이제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돼서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질이 검색되어서 이제 주기억 장치로 오고 그 질이 되어 검색되어진 데이터들은 이게 자료 구조 형태로 변환돼서 거기서 처리되는 거죠. CPU에 가서 다시 이제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저장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이제 저장하는 이 구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SQL 지리어라고 하는 퀘리 랭귀지라는 게 뭐냐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금 전에 설명됐던 데이터 테이블, D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우 간단한 문법에 따라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C 언어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죠. 그거 배울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SQL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하루 이틀 공부해서도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그 핵심 기능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냐고 하면 SQL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select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리의 명령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치면 동사가 select 하나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리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할 때 insert라든지 뭐 내지는 삭제할 때 delete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지리라는 거 입장에서는 select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신텍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select라는 이제 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이제 어떤 그 또 이 절이 있고 where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select는 뭐냐면 attribute 이름들을 이렇게 select 뒤엔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검색하고 싶어하는 요 attribute 이름들이 있는 거죠. 과목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이제 DB 테이블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학생, 교과목. 그리고 where에는 이제 검색 조건이죠.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DB 레코드 내지는 튜플을 검색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란 테이블 내에서 이름이 훈이인 고 DB 레코드, DB 튜플만 검색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어가 이런 지리어가 있었습니다. 학번이 10000인 학생의 이름과 학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있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단 필드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select에 의한 SQL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from에 우리가 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테이블 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 where에는 이제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번이 10000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요 조건이 만족되겠죠. 요것만. 그것을 보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where는 어떤 의미냐면 이 튜플을 이제
검색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요 레코드죠. 그러니까 요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니까. 그리고는 앞에 이제 이 attribute name들 있죠. field name인데 요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훈이 그다음에 인미 뭐 이런 이제 인터넷 미디어 이런 학과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실행이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것만 보여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과 학과만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가 성별, 학번까지 적어 여기까지 이 셀렉트 뒤에 그 어트리뷰트까지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다른 이제 어트리뷰트 밸류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죠. 이거보다 이제 훨씬 복잡한 예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리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홍길동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 테이블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만만치 않은 게 됩니다. 이자면 자 이 교수가 이제 이름이 홍길동인 교수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 테이블의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그렇죠? 그다음 강의하는 과목명.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이제 강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과목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목 테이블도 이제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테이블을 다 검색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교수 테이블 내에서는 교수 릴레이션, 그러니까 교수 DB 테이블에서는 이제 여기 홍길동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검색을 해줘야 될 건 교과목 테이블에 교과목명을 이제 검색해야 되는 거죠. 찾아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두 개 이제 이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DB 테이블, DB 릴레이션을 문제는 연결해 주는 게 이 강의 그 테이블, 강의 릴레이션십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처럼 요게 없으면 직접 이 연결은 없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이 교수 테이블과 교과목 테이블을 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어주는 건 강의 테이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교과목과 강사, 요 정보가 필요한 건데 요 세 개 테이블을 다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SQL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지리어가 이게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연 언어의 이제 질이죠. 이 질문인데 이걸 이제 SQL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개의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테이블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교수, 교과목, 강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속성 이름들이 어트리뷰트 이름들이 이제는 어디에 속한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는 그냥 어트리뷰트 이름만 적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트리뷰트 이름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과목의 교과목명인 거죠. 이렇게. 이게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게 어트리뷰트인데 그게 요 테이블 안에 속한 거죠. where clause 밑에도 그런 식이 되죠. 이제 교수 테이블의 어트리뷰트가 네임이 이름이죠. 그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그리고 교수 테이블 내에 이제 직원 번호가 이 강의 테이블에 이제 강사 정보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테이블의 교목 번호하고 그 교과목 테이블의 과목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를 조금 보면서 가죠. 자, 우선 교수의 이름, 교수 테이블의 이름과 홍길동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교수 테이블에서 요거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이것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이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교수의 직원 번호와 강사의 이제 그 이 강의의 강사 정보가 동일 같냐라는 이제 검색 조건인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테이블의 직원 번호와 강의 테이블의 강사 번호가 같은가라는 걸 비교하는 거죠. 이건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요 레코드, 요 튜플이 이제 딱 선택에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강의의 교과목 번호, 과목 번호와 그 다음에 교과목 테이블에 과목 번호가 있겠죠. 과목 번호 두 개가 따로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같은가라는 걸 비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선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그 교과목의 과목명을 이제 검색해 달라 그러면 이제 요 과목명이 선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직원번호 홍길동 이름이 홍길동인 그 직원번호하고 강의 테이블을 다시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이제 레코드가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이제 테이블에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20001의 직원번호가 들어있는 강사가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두 개의 과목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거죠. 홍길동이란 교수.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가서 교과목 테이블에서 다시 또 다른 과목이 이제 하나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교과 과목명 여기 나와 있는 이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교과목명이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들은 여러 개 있지만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테이블들의 릴레이션십을 따라가면서 연관되는 데이터들을 검색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제 검색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거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두 학기 이제 공부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제 놀라운 그 업적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이번 주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더라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거다라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개념과 마대를 토대에서 설계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놀라운 이제 업적이라는 걸로 제가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삶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테이블들이 대용량 저장 장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용자가 이제 검색하고 싶으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이런 SQL로 이제 지리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리어가 처리되면 그 결과가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리 처리 결과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이제 자료 구조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들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지리어 간을 이제 서로 연계시키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나오죠. ODBC, JDBC 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 그런 목적이긴 합니다.
뭐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본질은 데이터베이스 나온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결과를 이제 자료 구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배열을 사용하였죠. 그러니까 컴퓨팅적 사고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배열,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데이터는 또 CPU에서 처리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식으로 되는 거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썼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삶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이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팅적 사고의 6주차 강의,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주 강의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내용을 한번 이제 질문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적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나 이제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기술적 질문을 뭐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는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펀더멘탈한 원론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변을 찾으라,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컴퓨터, 지능 있는 컴퓨터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시대에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했지만 현실 세계에 나와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그렇게 단순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또는 이제 릴레이셔널 모델, 관계형 모델 갖고 진짜 다 표현 내지는 모델링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온 지 이제 뭐 수십 년이 됐죠. 수많은 분야에 적용이 됐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검증은 됐죠. 증명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진짜 그럴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갖고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사례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5주차, 6주차 강의에서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로 이제 질의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자료 구조에다가 다시 넣어서 변환시켜서 자료 구조에 넣은 상태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하려면 이제 이렇게 질의 검색하고 변환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원론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료 구조, 주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 구조 형태를 그대로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저장하면 안 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때는 주기억 장치하고 하드디스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SSD가 되면서 이 대용량 저장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가 굉장히 이제 비슷해졌죠. 많이 비슷해졌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대로 다시 불려드리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수많은 형태의 자료 구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자료 구조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수많은 종류의 자료 구조 형태와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대용량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갖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냐 없냐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가면 실제 자료 구조를 그냥 넣어버릴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SQL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는 SQL 너무 간단하지 않냐? 이 수많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데 SQL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느낌이 지금쯤 오면 이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무지 단순한 이론들을 가지고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컴퓨터 과학의 역사입니다. 기계어가 무지 단순했죠. 저장 장치도 비트로 해서 01 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엔티티 릴레이션십 더 궁극적으로 그냥 테이블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저장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법칙 비슷한 게 존재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 법칙이라는 게 왜 계속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무지 복잡하게 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풀어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의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